2021년도 기말고사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건 이후의 일로 옳은 것은 다음 사건 이후의 일로 옳은 것은 이라는 질문이겠죠. 왕정 복고 이후 제임스 2세가 여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청교도를 탄압하였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왕정복고가 키워드가 될 겁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에 공화정이 수립이 되고 나서 크로멜의 독재 정치가 이루어지죠. 크로멜의 독재 정치 이후에 나타났었던 왕정 복고 그리고 명예혁명이 이루어집니다. 명예혁명과 관련된 내용 답으로 찾으면 될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찰스 1세 찰스 1세와 관련해서 권리 청원이 이루어지죠. 의회에서 권리청원을 수용을 하지만 의회의 권리청원을 찰스 1세가 수용을 하지만 이후에 의회를 해산하고 의회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전이 발생하게 되죠. 내전에서 의회파가 승리하게 되면서 크로멜의 공화정이 수립이 됩니다. 공화정을 이끌었던 인물 크로멜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크로멜의 공화정이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독재 정치, 엄격한 청교도주의가 결국은 시민들의 어, 동의를 얻지 못하고 다시 왕정이 복고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왕정 복고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찰스 2세 그리고 제임스 2세가 등장을 하는데요. 다시 전제 정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의회를 탄압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의회의 힘이 훨씬 더 강했고요. 의회는 명예혁명을 통해서 제임스 2세를 퇴위시키고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한 후에 권리장전을 승인받는 과정 그리고 이는 입헌군주제 체제를 영국이 최초로 구축하게 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문서를 잘못 해석한 것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문서가 되겠죠. 여기 나오는 핵심 내용들을 좀 봅시다.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 이러한 것들은 국민이 가져야 되는 기본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는 정당한 권력은 통치받은 사람들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혁명의 정부라도 권리를 침해한다면 사람들은 그 형태를 바꾸거나 없애고 저항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혁명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율권, 평등권, 그리고 국민 주권의 논리는 근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자리하게 되고요. 시민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애초에 왕이 없었던 나라였고 미국이 독립하게 되면서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는 내용을 살펴본다면 왕의 권위를 인정하였다라는 말은 틀린 답이 되겠죠.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구제도의 모순입니다. 구제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왕정 체제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당시 직면했던 문제는 수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프랑스 국가의 의무를 전혀 지지 않는 특수계층들과 그 반대로 많은 의무를 지고 있지만 프랑스 사회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제3신분 계층 간의 구조적 모순 이것이 프랑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답은 5번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했던 것은 왕실 재정이 바닥나게 되는 요인이었고요. 프랑스 혁명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식민지인들이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킨 것은 미국 독립운동의 출발점이기도 했었고요. 공화주의의 기본으로 한 헌법이 제정되었던 것은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국민 공회가 설립됐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직자와 귀족들이 토지를 시민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 문제가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봅시다. 루이 16세의 처형이 이루어졌던 것은 국민공회 때의 상황이죠. 순서를 보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국민의회가 있었던 시점이죠. 그리고
인권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인 인권선언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이후에 국민의회 내에서 이루어졌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입헌군주제 헌법이 제정이 되고 동건제 폐지 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입법의회가 구성이 되고 혁명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혁명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루이 16세가 도망가는 바렌느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왕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된 시민들은 왕궁을 습격하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프랑스는 왕정을 정지하고 새로운 형태인 국민공회를 설립하게 되죠. 국민공회를 설립하고 루이 16세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요. 결론은 루이 16세를 처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루이 16세의 처형은 국민공회가 있었던 시기에 진행이 됐고요. 왕의 처형과 혁명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규합으로 인해서 사회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요.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공회는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해서 공포정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공포정치에 시달리게 됐던 시민들은 또다시 한번 테르미도르의 반동을 통해서 온건한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총재정부를 수립을 하지만 총재정부의 무능과 부패는 군사 출신인 나폴레옹의 등장을 야기하게 되는데요. 나폴레옹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통영 정부의 수반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내용까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답은 나인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그리고 그 다음 순서 라인강거 시민의 권리 선언, 그 다음 루이 16세의 처형, 마지막 나폴레옹의 등장 내용까지 잘 기억을 해둡니다. 자, 다음 설명하는 인물입니다. 공화정을 선포한 국민공회. 국민공회는 국민의회 순서를 잘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3부회에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의회로 가게 됩니다. 입헌군주제 헌법을 제정을 했고요. 입법의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법률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왕정이 정지되고 프랑스는 새로운 형태인 체제 정비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국민공회입니다. 지금 문제는 국민공회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코벤파를 중심으로 해서 공포정치를 시행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국민공회 이후에는 총대정부 그리고 통영정부, 나폴레옹의 등장까지 이어지는 과정들 잘 기억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공포정치가 시행이 됐고 공화정을 선포했던 요 시기는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이 주도했던, 그래서 답은 로베스피에르가 되겠습니다. 스탠리라는 인물은 제국주의 시대 때 등장했던 인물이고요. 리빙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을 탐험했었던 탐험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싱턴은 미국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미국 독립 이후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메테르니히는 빈 체제를 이끌었던 오스트리아의 재상이기도 합니다. 6번 문제입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죠.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나뉩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프랑스 은행을 설립했다. 중앙은행을 설립하면서 근대 국가의 기본 틀을 구축을 하게 되죠. 국민교육 제도를 통해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평등 사상을 구체적인 제도로 제도화해 냅니다. 모스크바 원정은 대륙 공세력의 결과 러시아와의 갈등이 발발하게 되면서 응징을 위해서 진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되는 출발점이 된 사건이기도 하죠. 쿠데타를 통해서 황제로 즉위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제로 즉위했던 것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즉위하게 됩니다. 어, 황제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독점되어지는 가장 어, 강한 형태의 권력 체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권력 체제를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인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하죠. 역사에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고민거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황제를 국민투표를 통해서 지배했다는 부분은 잘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될 겁니다. 시민사회 규범을 담은 법전, 명칭 나폴레옹 법전이 되겠죠. 7번 문제입니다. 빈 체제 이후의 국제 상황을 묻는 겁니다. 대륙 봉쇄령으로 영국을 고립했던 것은 나폴레옹 정복 전쟁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영국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우방국인 에스파냐나 러시아가 피해를 보게 됐고, 러시아가 영국과 밀무역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서 러시아 원정이 진행이 되고 러시아 원정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하면서 몰락의 시초가 진행이 된다는 것도 잘 연결해서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빈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은 정치 형태, 그리고 영토는
혁명 이전으로 복귀한다라는 복고주의가 원칙이 되고요. 옛 왕조가 부활하죠. 프랑스의 부르봉왕가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억압하는 탄압하는 국제 연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 잘 기억을 해둡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왕이 처형되고 아니었죠. 공화국 아닙니다. 다시 왕정 질서로 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리스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이러한 빈 체제를 동요시키는 주요한 사건이었고요. 빈 체제가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지원했던 게 아니라 탄압했다라는 내용도 잘 기억을 해둡니다.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프랑스의 자유주의를 획득하는 과정은 혁명이라는 과정을 수반했다면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은 의회를 통해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내용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옳은 것을 찾는 거죠. 혁명은 급진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온건한 방식으로 합법적인 질서 내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민헌장을 발표했던 것은 자본가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었죠. 노동자들이 주장했던 차티스트 운동, 즉 인민헌장의 내용은 향후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표로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비밀투표, 보통선거, 하원의원의 재산 제한 조건을 폐지하고 하원의원에게 임금을 월급을 주는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1차 선거법은 부패 선거구를 폐지하고 산업자본가들 그리고 도시 중산층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었죠. 31세 이상의 여성 선거권은 그 이후 19세기 거의 20세기가 되어서야 부여가 된다라는 내용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항해법과 곡물법은 예전에 제정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중상주의 정책의 일환이었고요. 영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되면 자유주의 시대로 넘어서게 되면서 자신감을 가진 영국은 자율 경쟁에 맡기게 되는데요. 그 표징으로서 항해법과 곡물법을 폐지하는 정책을 펼쳐낸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둡니다. 자, 9번입니다. 가나에 들어갈 알맞은 역사적 사건은 샤를 10세의 인물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2월혁명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프랑스 시민들은 2월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입헌군주정을 수립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입헌군주정을 수립했다. 가는 몇 월혁명? 2월혁명이 됩니다. 2월 혁명이 되겠죠. 2월혁명 이후에도 정부가 부여한 시민들 이익만 대변하게 되면서 도시 하층민들, 노동자들은 몇 월혁명? 앞에 게 2월이 아니라 7월이죠. 2월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공화정을 수립하게 된다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답 1번 가는 7월혁명이 되겠고요. 나는 2월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가상으로 쓴 역사적 인물의 자서전이다. 이 자서전을 쓴 사람은 누구인가를 묻는 거죠. 키워드 시치리아와 나폴리아 왕국을 점령했다. 이탈리아 통일운동과 관련되어져 있는 인물이겠죠. 남부 지역 국왕에게 바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푸우나 딱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인물, 그치, 가리발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나중에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위해서 유휴히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는 가리발디의 라이벌이었던 카보우르라는 인물은 이탈리아 중북부 이탈리아 중북부를 통일을 하게 되죠. 강력한 산업 개발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이탈리아 영토를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군주제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인물이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왕국을 수립을 했던 인물이 이제 카우보우르라는 인물이죠.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했던 과학자고요. 세실 로즈는 제국주의를 지지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 있는 인물이죠.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관세 동맹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경제적 통합을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했던 사건이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거고요.
비스마르크 철회 정책 역시 통일의 한 방법론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이에 프랑크푸르트 회의가 있었고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정치적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철회 정책이 주도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답은 프로이센이 되겠죠. 그럼 통일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처음에 빈 회의에서 그 독일의 37개 국가가 분할이 되어져 있었고요. 관세 동맹을 통해서 경제적 통합을 먼저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회의를 통해서 정치적 통일을 모색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요. 비스마르크가 등장을 하면서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그 통일 정책을 철혈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철혈 정책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 국가를 흡수통일하는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노력이 동반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북독일 연방을 결성하게 되죠. 연방입니다. 그다음에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남부 독일을 통합하게 되면서 독일 제국을 결성하게 됩니다. 통일 과정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듯합니다. 자, 12번입니다. 남북 전쟁에 대한 교과서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이죠. 상공업이 발달한 북부지역. 상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노동자들이 훨씬 더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귀속되어져 있는 노예들보다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민이 더 필요했던 관계로 노예제를 폐지하는 입장에 서 있었고요. 대농장을 운영했었던 남부 지역은 농장 운영의 특수성상 노예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예제를 확대하고자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은 북부와 남부를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남북 갈등은 심화되게 되죠.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됐던 것은 링컨의 대통령 당선 이후 남부 지역이 이탈하게 되면서 연합을 이탈하게 되면서 시작이 됐었고요. 남북 전쟁 과정에 노예 해방령이 내려지면서 북부가 주도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인구, 공업 발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 등으로 인해서 북부가 승리하게 되고 공업 중심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공업국가로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마지막 대륙횡단 철도였었고요. 이는 서로 간의 국가적 통합뿐만 아니라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발돋움이었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둡니다. 답은 이것이 되겠죠. 남북 전쟁이 진행이 되고 나서 노예 해방령이 발표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배경에는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라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유럽이 아메리카에 크게 간섭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백을 이용한 독립의 움직임 역시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내려진 미국의 멀로 대통령의 멀로주의는 독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답은 니은 답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최초의 흑인 공화국을 수립했었던 IT 공화국은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볼리바르는 IT 독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고요.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콜롬비아, 볼리비아까지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긴 하지만 IT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라는 거. 독립 이후에 정치적 불안, 빈부격차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라틴 아메리카의 과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인 4번이 되겠죠. 프랑스가 독립을 지지했던 건 아니고요. 영국이 멀로주의를 지지를 하면서 사실상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지하게 되는 상황은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볼리바르는 IT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산업혁명에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된 이유 여러분 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불안한 정치가 아니라 명예혁명 이후에 안정적인 정치가 국가의 통합적인 사회적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해외 식민지를 구축을 하고 절대왕정 시기에 축적된 시초 자본들이 영국 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클로저 운동을 통한 풍부한 노동력 확보, 석탄 자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쉽게 추출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해외 식민지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15번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 모습으로 틀린 것. 유선전신, 그쵸? 유선전신, 모스기호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증기기관, 석탄 주요한 자원이었습니다. 러다이트 운동, 실업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실업의 원인을 기계에서 찾아서 기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일어났을 운동. 이 운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이걸 통해서 노동 문제를 환기할 수 있는 주요한 고민의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위 향상 노동조합 운동이 이때 많이 진행이 되죠. 답은 3번인데요. 아동 노동의 문제는 매우 심각했었고요. 근로기준법이 없었기 때문에 산업혁명 직후 아동 노동의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16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값싼 원료, 상품시장, 국내 자본 투자처, 식민지를 의미하죠. 자,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국가적인 경쟁이 벌어졌던 시기는 제국주의 시기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은 자본주의의 성장, 그중에서도 산업과 금융자본이 결합된 독점 자본주의가 주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배타적 민족주의 역시 제국주의 등장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배타적 민족주의는 이기적인 측면의 민족주의, 침략적 민족주의의 토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이 사회진화론이었고요. 그것이 인종과 결합되게 되면서 인종주의라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금, 다이아몬드 매장량 아프리카 남부, 이집트 보호국으로 삼고 대륙 남쪽과 북쪽을 거점으로 마련했다. 자,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남북은 종단이죠. 종단 정책을 펼쳤던 나라. 어디? 그죠? 영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카이로, 이집트의 카이로에서부터 가장 남쪽에 있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까지 종단 정책을 펼쳤던 나라는 영국이죠. 두 번째로 가봅시다. 알제리에서부터 동부아프리카까지 횡단 정책을 펼쳤다. 이거 프랑스입니다. 두 나라가 부딪히게 됐던 사건은 파쇼다 사건이죠. 답은 5번입니다. 여기 횡단 정책이고요. 저기 중요한 힌트죠. 프랑스가 취했던 거고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를 식민지로 했던 나라는 프랑스고요. 일본을 침략해서 강제로 개항시켰던 것은 미국입니다. 미일 확진 조약. 괌과 필리핀의 식민지를 건설했던 나라 역시 미국입니다. 인도 플라시 전투에서는 영국이 프랑스를 물리치고 인도를 차지하게 됐고요. 여기서 밀려난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다라는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아프리카 분할 과정에서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이 부딪히게 되면서 파쇼다 사건이 일어났다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해두고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가 유의하게 남은 독립국이었다는 내용도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리고 영국은 인도를 아시아 식민지로 삼았고 인도 차이나 반도는 프랑스가,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차지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필리핀, 괌 등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영국이 아닌 영국, 뭐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요거는 1년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1학기 기말고사 문제이죠. 아니군요.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신학로 개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유럽인의 동방으로 가는 신학로 개척 배경을 묻는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은. 배경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동방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동방 문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많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상인과 이탈리아 상인에 의해서 동서교류의 무역 루트가 자각되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무역 루트가 필요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둡니다. 답은 3번이 되는데요. 실제로 십자군 원정 이후에 동서교류가 촉진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것이 많은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그로 인해서 식민지 그로 인해서 신항로 개척이 더욱더 일어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25번입니다. 대항해 시대 탐험가 3명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최초의 세계 일주를 성공시켰던 마젤란, 그리고 서인도 제도를 발견했었던 콜럼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봉을 발견했었던 바스코 다가마, 요 인물들 잘 기억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인물들을 잠깐 볼까요? 베스푸치라는 인물은 아메리카노 베스푸치라고 해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바르톨로미오 디아스는 역시 희망봉을 발견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스코 다가마는 희망봉을 통해서 인도까지 항해를 했었던 인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답은 바스코 다가마가 되겠죠. 답은 바스코 다가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신항로 개척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소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럽 자본주의가 성립되는 배경이 됐던 것이죠. 후퇴하게 한 건 아니고요. 가격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금과 은의 유입으로 인해서 경제 규모가 성장하게 됐고, 이러한 경제 규모의 성장이 가격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형성이 되는 주식회사, 그리고 상업의 질서가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상업혁명 역시 나타나게 됩니다. 무역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작용들도 컸죠. 원주민 노동으로 이익을 얻어내는데 한계에 부딪혔던 식민지 개척자들은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사들이게 되죠. 이 과정에서 노예무역이 성행하게 되고요. 노예무역은 삼각무역이라는 국제무역 질서를 구축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끔찍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들어온 외래 작물들이 유럽인들의 식생활, 일생활들을 상당히 개선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이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듯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2021년도 우리가 보게 될 시험 범위 4 문제들이고요.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